네, 안녕하세요. 또다시 온라인 주간이 됐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오프라인에 나왔을 때 앞에 그 지구와 관련된 4개의 권역을 대략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직권, 수권, 기권, 외권 요거를 훑어봤는데 물론 이제 진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걸 다 마치지 못한 반도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오프라인에 나와서 다음 주에 나와서 진도를 맞추는 거 떨어진 반을 맞추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보다 약간 앞선 단원을 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20쪽에서부터 보면 오늘 지구에서 생긴 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는 지구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거예요.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 에너지의 순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건데, 오늘은 122쪽에 물의 순환과 상호작용을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122쪽을 펴고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122쪽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그림을 화면에 띄웠는데, 이게 뭐냐면, 물이 순환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을 그냥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점들이죠. 일단 물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그 세 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죠. 물은 그래서 물은 여기다 적어볼까요? 물은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건 액체야, 액체. 이렇게 액체, 기체, 고체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뭐 H2라고 써볼까요? 각각의 이제 상태를 변화하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물을 끓이는 경우 액체가 기체로 된다든지 또는 액체가 고체로 온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게 되는 거죠. 흔히 볼 수 있는 요인이죠.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되거나 또는 고체가 바로 기체로 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흔히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혀 흔히 볼 수 없고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고체, 액체, 기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또는 기체가 다시 응결해서 액체가 되는 거 또는 기체가 다시 고체가 다시 녹아서 물로 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 그 기체가 고체로 되는 요거는 별로 잘 안 일어나 드문 과정이고 드문 뭐 어떻게 써 드문 매우 드문 과정이고 우리가 아는 거는 이쪽 방향을 이제 흔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경우가 뭐 증발이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뭐 기화라고도 해요. 기화라고도. 근데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용어를 쓰면 증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여기서 쓰는 게 이제 오늘 시간에 하는 용어로 쓰면. 그다음에 기체가 액체로 된 거. 액화가 될 수도 있어요. 액화. 그다음에 응결이 될 수도 있어요. 응결. 액화, 응결 뭐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고체와 액체의 관계.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 녹는 거죠. 녹아요. 녹어. 액화라고도 할 수 있고 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녹는다고. 용융이라고 해도 돼요. 용해, 용, 뭐 융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 고화. 고체화 된다는 거죠. 액화, 고화, 기화 이런 거는 형태가 이제 변한다는 거,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 어는 거지. 얼음 작용이죠. 어는 작용.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요거는 뭐 승화라고 하죠.
물에서 승화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좀 보기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할 때 열의 출입이 있어. 가장 쉬운 예로 액체를 가열해야 기체가 되죠. 증발시키려면. 기체로 기화시키려면 가열해야 돼.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럼 여기는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면 거꾸로 기체를 액체로 되려면 에너지를 뺏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고, 흡수.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흡수. 이건 방출. 여러분들이 그냥 흡수만 알면 돼요. 흡수만 알고 나머지는 반대는 방출이라고 생각하면 돼. 역시, 고체를 물로 되려면, 얼음을 물로 바꾸려면 여기에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되고, 액체를 고체로 만들려면 에너지를 뺏어야 돼. 방출해야 돼. 방출.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제 들락달락해요. 에너지가 들락달락한데 이런 걸 통틀어서 수문열 또는 잠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물의 상태 변화가 할 때는 잠열에 출입이 있어요. 수문열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분자 그 물질 그 물의 분자 간의 그 활동량이 커져. 활성화가 더 커져. 그러니까 에너지를 넣어주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지. 입자들이, 분자 입자들이. 그래서 입자가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에너지를 빼서 활발한 애들의 에너지를 뺐으면 웅크러져. 활동이 작아져. 그러니까 기체였다가 액체로 되고, 액체였다가 고체로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넣어주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물질로 변하고, 에너지를 뺐으면 웅크러드는 운동성이 적어진 물질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요 개념을 먼저 알아두고 요거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물의 상태 변화와 잠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구 표면 지각에서 나타나는 물의 상태 변화와 흐름 이런 거와 관련된 거예요. 맨 위에 거부터 볼까요? 눈으로 내린 물은 직권에 쌓여 빙하가 되고 빙하는 움직여 지표를 깎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으로 내린 물 강수 작용이야. 강수. 여기 그림이 있죠. 강수. 뭐 강설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강설이나 강수나 다 강수 개념이야. 물이 지면으로 내려와. 지면으로 내려오는 거고 강수고, 요게 물이 흐르는 물이 이제 침식 작용을 일으키는 거야. 침식. 이 그림은 강수고 요거는 침식. 침식하고 운반도 해. 운반. 침식 운반. 그리고 아래에다가는 또 퇴적도 시켜요. 이런 작용을 지표면에서 흐르는 물이 하게 되죠. 물이. 그래서 강수에서 생기는 현상들을 적어봤어요. 강수에서 침식, 운반, 퇴적이 일어나요. 이건 지형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비로 내린 물은 지표와 지하를 흐르면서 풍화와 침식 작용을 일으킨다.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써 있는 거와 똑같아요. 요거는 유수야. 유수라고 해요. 유수. 유수의 작용. 흐르는 물이죠. 흐르는 물이 풍화 침식을 일으킨다고. 유수의 작용. 대표적인 게 이제 풍화 침식이죠. 풍화와 침식, 운반 뭐 이런 걸 하면서 물이 흘러가게 되죠. 유수는 대체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요. 강수도 마찬가지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지만 유수의 작용이 대표적으로 이제 중력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이제 물이 고여 수권의 물은 증발하여 기권의 이동에 구름을 형성한다. 돼 있죠? 여기는 이제 증발이네. 증발.
물이 그 수권의 물이 바다의 물이 기권으로 이동해 구름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구름 증발이 일어나서 여기서는 이제 구름이 형성되고 날씨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저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볼까? 위로. 생물권의 물은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대기중으로 이동한다. 요 그림이죠. 요기 또 이제 증산작용이야, 증산. 증산작용도 증발하고 같이 대기권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권의 물은 증산작용으로 대기중으로 이동된다. 그렇죠. 호흡을 통해서도 이동되고 하여튼 기공을 통해서 이동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거 보면 요거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물이 이동하는 예가 되겠어. 생물권에서 기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예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이 이제 그 직권을 변화시키니까 이거는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강수는 뭐냐면 기권에 있는 물이 지면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권이 직권에 작용시키는 게 돼요. 그래서 강수현상. 그래서 이거를 보면 강수현상은 기권과 직권과 관련이 있어요. 강수. 물이 기권에서 직권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증산작용. 증산작용은 물이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나가는 거야. 기공을 통해서 물이 이제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해수면이나 강이나 기타 등등에서 증발이 일어나는 거야. 증발은 수권에서 기권으로 일어나는 거야. 수권에서 기권으로 물이 이동하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유수의 작용. 풍화침식은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게 어디로 영향을 미치고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간단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122조 이제 교과서의 간단한 설명 아랫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교과서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놨어요. 비와 구름, 태풍, 기상현상이 생기고 풍화침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증발시키고 증발한 물은 응결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아까 잠열 물의 상태 변화할 때 이건 얼핏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수권에서 기권으로 증발이 일어나는 경우 이 경우는 태양에너지가 작용하죠. 태양에너지가 증발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원인이 되고 응결이 일어나면 태양에너지에서부터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증발이 일어나잖아. 그 증발이 일어나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져요. 증발해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에너지 방출. 여기는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기상현상하고 관련해서 기상.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건과 기권. 물론 다른 건에서도 이제 그 기상현상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에너지를 흡수해요. 에너지를 흡수해. 즉, 뭐, 물과 수증기와의 관계죠. 그러니까 물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증기를 돼, 수증기. 수증기를 되면 이게 증발인 거죠, 증발. 증발. 증발하면 에너지가 이제 흡수가 되는데,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면 수증기가 이제 물로 바뀌어. 구름. 여기는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기상현상이 생기는 거야. 태양으로부터 그 바다가 가열돼서 그 수증기가 증발이 됩니다. 대기권을 올라가면 무조건 뭐 기체가 돼서 지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져서 응결점, 이슬점에 도달하면 물로 바뀌어요. 물. 그러면 구름이 되죠. 구름이 될 때는 수증기가 물로 될 때는 그 활동 에너지가 큰 게 작은 걸로 바뀌어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방출. 이 과정에서 이제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바람. 태풍이나 바람을 일으키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상현상과 관련된 게 요거 수권과 기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이걸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을 좀 준비를 했어요. 요건 뭐냐면 물수지라는 거야. 물수지. 물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물이 뭐 들어오고 나가고 지구에서 그러니까 각 고원에서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전에 한 그런 거와 이런 게 같이 믹스가 돼서 시험 문제에 이제 다뤄지곤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교과서는 없지만 이 내용을 알아야 좀 더 요즘 물과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니까. 가장 큰 거는 증발과 광수예요. 여기에선 증발과 광수. 증발 화살표 2개 있죠? 증발에 관련된 화살표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증발하는 거와 육상, 해상에서 증발하는 양이 있어. 여기는 연당 1000세제곱킬로미터 per 년이라고 되어 있죠. 1년에 1000세제곱킬로미터 per. 그러니까 여기다 1000을 더 1000세제곱 곱해주면 실제 이동하는 양이 되는 거죠. 이거는 나사에서 제공된 자료예요. 나사. 여기 보면 나사라고 되어 있죠. 나사.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지구의 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제 먼저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증발이 일어나죠. 증발은 다 태양에너지니까 가열돼서 증발이 일어나요. 이 두 가지가 태양에너지 흡수. 태양에너지가 이제 가열해서 증발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도 뭐 대충은 이해하겠지만 바다가 훨씬 더 많으니까 증발량이 여기는 100고고 여기는 15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대기권으로 유입이 됩니다. 대기권으로 유입이 되면 증발해서 대기권으로 유입된 게 총 얼마냐면 124네. 맞죠? 그래서 124라는 수증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124는 수증기가 응결해서 이제 물로 돼서 이제 물이나
비나 눈으로 이제 내리게 되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구름과 수증기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를 이렇게 124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도 구름과 수증기 이렇게 총량. 근데 이게 내리는데 육지로 26내려 강수가 있지. 왜냐하면 바다에서 더 많이 공급이 되니까 바다가 더 면적이 넓잖아요. 바다 면적이 넓고 바다에서 공급이 되니까 바다에서 강수량이 훨씬 더 크다고. 98 바다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두 개를 합해 볼까요? 이 강수를 합하면 98 더하기 26 하면 역시 124. 이게 물 수지가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수증기 증발한 거 124에다가 물로 내린 강수량 124가 요게 이렇게 일치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내려서 지하수를 통해서 이제 공급되는 양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다의 역할이 무지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의 역할.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증발도 많이 일어나고 비도 많이 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전체적인 이런 열수지들이 뭐 온실효과나 기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다소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게 깨지면은 이러한 균형 124 수증기 물로 내리는 이런 균형이 깨지면 지금 이제 큰 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 움직이는 이런 거를 했는데 요거는 총량 지구에서 움직이는 그 물의 총량을 수치화해서 간단히 알아본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증발한 바다 육지에서 증발한 수증기와 비로 내리는 게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수지가 맞게 떨어진다 이런 거죠. 그런데 바다가 육지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 이런 거를 알아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면 이제 탄소의 순환을 하든지 아니면 진도가 떨어진 바는 그 진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오늘은 물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물의 순환을 아까 알아보고 그리고 물의 열수지, 물의 양들은 유입되고 증발되고 지표면 내려오고 뭐 대기적으로 증발하는 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봐요.